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이 대형 수송기를 개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미국의 C-17 글로브마스터와 같은 전략 수송기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우리가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해도 제공권을 확보할 때까지 수송기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수송기를 왜 만드는지 모르는 이들의 짧은 견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수송기가 필요한 이유는 수송 임무를 수행할 수송기가 부족해서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군은 다양한 파생형을 통해 우리 군의 종합적인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발될 한국형 수송기가 이 포지션을 담당하게 될 것인데요. 수송기만 개발할 수 있다면 정말 다양한 파생형 지원기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타국에 정해진 무기체계만 들여와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최대 장점인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우리 플랫폼이 있다면 다른 무기와 융합해 생각하지도 못했던 무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런 융합의 사례가 바로 풍산이 개발 중인 활강유도 포탄과 한국형 수송기 플랫폼을 결합해 만든 건십입니다. 건십은 지속적인 화력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목적 항공기를 말합니다. 현대 전투기들은 기본적으로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제트기이기 때문에 미사일이나 폭탄을 투하하는 순간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화력 지원이 어렵습니다. 또 전투기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목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조금만 머뭇거려도 순식간에 위치를 벗어나는데요. 그래서 미군의 경우 지상화력 지원이 필요할 때 A-10과 같은 저속 공격기나 A-130 스펙터와 같은 수송기 개조용 건십을 통해 화력을 지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군에는 건십이 없다 보니 쉽게 연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건십의 원래 의미는 포함입니다. 포함은 말 그대로 포를 장비한 작은 군함을 말합니다. 그 포함의 시작은 1, 2문의 포를 싣고 강을 순찰하는 건보트였습니다. 세네 척 단위로 몰려다니며 도적이나 적군이 강을 건너는 것을 막는 보조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십은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큰 포를 다는데 집중하다 보니 강이나 연안에서밖에 쓸 수 없었기에 제대로 된 배를 상대하기에는 무력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항공기가 등장하면서 건십의 필요성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2차 대전이 시작될 무렵이 되자 모니터함은 경비정으로도 쓰이기 어려운 구식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상대를 맞추는 것은 하늘에서 폭탄을 수직으로 내리꽂는 슈트카와 같은 급강화 폭격기가 나왔고, 폭탄을 쏟아붓는 것은 B-25 같은 폭격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이가 포함은 군대에서 다시 쓸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을 훗날의 미 공군인 육군항공대가 바꿨습니다. 육군항공대는 B-25 폭격기를 개조해 M2 브라우닝 기관총과 75mm를 기수에 장착해 지상 공격용으로 활용했는데요. 폭탄과 달리 지원이 필요한 아군에게 끊임없이 화력을 제공할 수 있었기에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초기형 건십은 한국전쟁까지 쓰였는데요. 많은 중공군과 북한군이 포탄 세례에 맞아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는데요. 전투기들이 고속의 제트기로 바뀌고 공대공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그저 많은 무장을 탑재한 건십의 생존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군군조차 건십을 운용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육군이 이에 반대했는데요. 당시 미육군은 공군의 항공 지원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쏜살같이 달려와주는 것은 좋지만 폭탄 몇 발만 던지고 사라지는 데다 잘못하면 아군까지 통구를 만들어버리는 공중폭격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육군의 요청만으로 공군 조종사들에게 위험한 건십을 조종하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육군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화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하늘의 포병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베트남전에서 활약한 무장헬기입니다. UH-1의 로켓포드와 기관총 등 각종 무장을 달아 지상에서 전투하는 포병을 지원하도록 한 것인데요. 미군은 이 헬기에 건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무장 헬기를 건십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UH-1은 건십이라고 하기에 너무 작고 무장도 빈약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우리 군도 보유하고 있는 대용 수송 헬기 CH-47 치누크를 개조한 ACH-47 건지어 고고였습니다. 40mm 자동 유탄 발사기, 20mm M24 기관포 2문, M2 브라우닝 중기관총 3문, M60 1문, 로켓포드 2개가 달린 이 건십은 미국의 주적이던 베트공 게릴라들을 말 그대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 군이 아직까지 후기형을 운영하고 있는 AH-1 코브라 공격 헬기가 등장하며 수송 헬기를 이용한 건십은 금세 전장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느리고 공격 헬기보다 무장을 많이 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이유로 본격적인 건십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수송 헬기를 이용한 건십으로 재미를 본 미군은 새로운 발상을 하게 됩니다. 오래 날 수 있고 많은 무장을 실을 수 있는 수송기에 대포를 달고 화력을 쏟아부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미군은 공군에 무지막지한 투자를 하며 압도적인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이는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미군은 구식 C-47, C-119 수송기를 개조해 AC-47, AC-119 건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항공기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미군은 당시 최신 기종이던 C-130 수송기를 개량해 AC-130 건십을 만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건십은 공중에서 105mm 곡사포를 직사로 발사할 수 있으며 각종 폭탄과 30mm 기관포로 막강한 대지 공격력을 가져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전은 물론 걸프전, 이라크전 등 현대 거의 모든 전장에서 활약하며 미 육군의 강력한 화력을 지원하면서 건십은 이미 미 육군의 대표적인 화력 지원기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용성 때문에 새롭게 개발될 한국형 수송기를 건십으로 개조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보다 건십이 필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적성국인 북한은 전 국토의 요새화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온 국토에 갱도와 지하 요새를 건설하고 산마다 벙커를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포병 화력으로는 이들을 정확히 찾아내어 격파하기 어렵고 벙커버스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전폭기는 고작 동네 뒷산 벙커를 파괴하는데 낭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십처럼 계속 하늘을 장악하고 포탄비를 뿌려줄 수 있는 공중전력이 있다면 우리 육군전력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제공권의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AC-130과 같이 느리고 큰 수송기 개조용 건십은 북한의 방공망으로도 충분히 격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안된 한국형 건십은 이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 방공망의 사거리 바뀐 휴전선 이남에서 북한군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풍산의 유도포탄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풍산이 개발 중인 활강 유도포탄 GGAM은 AC-130이 사용하는 105mm 곡사포보다 훨씬 강력한 155mm 포탄을 사용합니다. 또 지상발사 시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며 공중에서 압축 공기를 이용할 경우 최대 15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예상대로 150km의 사거리를 가진다면 휴전선 이남에서 북한의 주력 부대를 모두 타격할 수 있으며 우리 육군의 진격에 맞춰 평양이나 그 이북의 적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만약 한국형 수송기가 제대로 개발된다면 사거리 150km급의 155mm 포를 수문이나 장비한 세계 어디에도 없는 괴물건십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수송기의 크기를 생각할 때 각종 지대지 미사일이나 유도폭탄 역시 탑재해 폭격기로도 활용하거나 정찰 드론이나 자폭 드론을 탑재하는 드론 캐리어의 역할을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건십은 과거 포함이 1860년대 초 5년 동안 벌어졌던 남북전쟁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남북전쟁으로 전쟁이 고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무기가 필요해졌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건십입니다. 북군은 제해권을 쥐었음에도 미시시피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남군의 수훈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황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포함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건십의 기원인 모니터함입니다. 모니터함은 배에 철갑을 두르고 배 크기보다 훨씬 큰 대포를 달았습니다. 또 일부 모니터함은 회전포탑을 채용해 하나의 포로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포함은 강변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보병들에게 재앙이 됐습니다.
모니터함이 등장해 포탄을 쏟아부었으니 오하열을 맞춰 뭉쳐있던 군인들은 집단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 안에 설치된 요새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결국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막강한 화력을 뿜어낼 수 있는 모니터함의 공세에 남군은 미시시피 강의 지배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미시시피 강을 이용해 강을 건넌 그랜트 장군의 부대가 미국 남부를 휩쓸며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건십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알려주는 충격적인 사례가 또 있습니다. 사실 이 포함과 대한민국의 인연은 그리 좋지 않은 무기입니다. 내전을 끝낸 미국이 식민지를 확장하는 과정 중에 벌어졌던 신미양요에서 미군이 포함 2척을 동원해 강화도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건십 때문에 한국은 그동안 닫았던 항구를 열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국내 한국형 건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있는데 우리가 건십을 왜 만드냐라는 주장과 제공권도 제대로 확보도 못하는데 과연 건십을 사용할 수 있겠냐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천년만년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생각보다 강한 공군 전투력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10위의 공군 전투력을 갖고 있고 KF-21이 개발 및 양산되는 2026년 이후에는 6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전투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지형에 맞는 건십을 갖지 못한다면 그 어느 나라도 건십을 개발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무기 개발은 다른 무기 개발의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여러 무기가 융합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국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개발해 더욱 다양한 전장에서 쓸 수 있는 무기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